자, 그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성인 의원을 만나고 갔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그 이성인 의원 말에 따르면 김명건이라는 거예요.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확대했다고 그러는데, 네. 민주당에서 이 본회의 통과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다. 그래서 바로 이제 수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그거는 국힘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 내란 특검도 그렇고 명태균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어떻게든 합의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래 너네들이 그러면 이거는 빼줄게 뭐 이런 특검 법안이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걸 다 거부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매운맛으로 아주 진하게 이번엔 더 커져가지고 진하게 우러난 육수 맛을 이제 볼 수 있게 됐는데 자기들이 뭐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이제 수사받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 옛말에 그거 있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딱 그 꼴이 날 겁니다. 이제. 아, 그렇군요. 그 당시에 그걸 받았더라면 오히려 그렇죠, 차라리. 수사됐을 텐데 이제는 이제 정권 바뀌면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결국 수사범위 확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 지난번에 그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예. 그 직위원 부장판사를 언급하셨더라고요. 예. 주위 사람들이 이제 직위원 부장판사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걸 말씀하셨는데 꽤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예, 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직위원 부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법대 후배긴 하지만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고, 근데 예를 들어 대학 동기들, 고등학교 동창들,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동기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걸 제가 뒤늦게 알게 되고, 그 친구들이 또 직위원을 잘 안다고 연락을 해와서, 이게 지금 직위원의 심리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지금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그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래저래 물어봤는데, 일단 법원 내에서는 굉장히 차가운 시선으로 직위원을 보고 있고, 판사들이 직위원 때문에 우리 망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직위원과 가까운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아니 제가 왜 저랬지? 이건 우리가 봐도 명백히 불법인데 그 법조인들이 꽤 있어요. 직위원. 김종환 변호사. 아니 뭐 김정환 변호사도 있지만 예. 그 개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동기 중에 서울법대 들어간 사람이 4명이야. 어. 직위원이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그 외에도 또 김정환 변호사는 연대 출신인데 거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다 이 사안을 또 친구가 맡고 했으니까 더 관심 있게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결론을 보고 너무나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이거 왜 이랬을까? 그래놓고 결국은 이제 검찰 핑계를 대는 건데 사실은 그게 판사로서는 굉장히 좀 비겁한 태도죠. 자기가 자기 선에서 판단을 하고 했어야지 이거는 상급심 핑계대고 검사 핑계대고 이런 꼴이 됐거든요. 근데 직위원 판사가 그동안에 판사로서 쌓아온 커리어에 비춰보면 법원 내부에서 나름 능력을 인정받은 면이 있었더라고요.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2번이나 했고 그리고 어떤 대인관계나 이런 거에서도 되게 쾌활하고 명랑하게 이렇게 생활을 해왔었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MBTI에 뭡니까? I가 내향형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가 외향이고 I가 그쵸. 내성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한 이해에 해당, 예. 판사 중에 드문 확실한 이해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연락하기에도 좀 그렇더라. 그리고 지가 알아서 할 텐데 이제 친구들의 공통된 어떤 생각이나 판단은 뭐냐면 직위원이가 어떤 내란 세력과 합심해가지고 또 모종의 지시를 받고 아니면 어떤 약점이 잡혀서 윤석열이를 맘먹고 풀어주고 저 재판도 망가뜨리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워낙 황당한 일을 봤으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판사로서 그간에 거쳐왔던 과정이나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비춰볼 때 그렇게 막 나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친구들이 입장에서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저거는 윤석열이가 유죄 판단을 받고 중형을 면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면 그거는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판결이 나올 텐데, 예. 지금 재판 진행 속도를 보면. 그러면 그때 가서 저 정권 바뀌기 전에는 저쪽 눈치 보면서 윤석열이 풀어주고 바뀌고 나니까 또 이쪽 눈치 보고서 중형을 선고하는구나. 예. 그러면 이게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욕을 들어먹을 걸 오히려 더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뭐 내년 2월 인사 때 뭐 바뀔 수도 있다고.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재명 대표 건을 수원에서 왜 건건이 배당받았던 그 신준우 판사라고 있잖아요. 이화영 유죄 선고한. 예. 예, 그 판사가 이재명 대표 사건도 그 쌍방울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 그것도 그 사람한테 배당이 돼가지고 예. 왜 자꾸 절로만 가느냐 그렇게 하고 기피 신청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인사이동을 통해 가지고 빼고 새 판사가 갔거든. 그러니까 지규현의 경우에도 사법부 전체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본인이 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재판을 또 빨리 진행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원래 본인이 2주 동안 3번 하겠다면 이렇게 공언을 했었거든. 근데 지난번 4월 달에 재판은 5월 12일 날인가 또 기일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으로 뒷기일을 잡은 걸로 봐서는 본인의 약속도 지금 지키지 않고 좀 풀어져 있는 상황인데. 결국 본인이 부담을 느끼니까 그냥 그렇죠. 늦췄다가 이제 2월 인사 때 예, 예. 빠지면 네,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은 윤석열이가 이제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의 흔적이나 그러니까 탈옥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지규현이 직접 법정 구속을 할 가능성도 높다. 예. 예, 예.